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무한을 세는 법 연속체 가설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 3, 4, 5. 우린 이런 수들의 집합을 자연수 집합이라고 합니다. 자연수와 0, 그리고 자연수의 마이너스 기호로 붙인 수의 집합은 정수 집합이라고 하죠. 자연수 집합과 정수 집합, 두 집합 모두 무한 집합인데요. 그렇다면 이 중 더 큰 집합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1대1 대응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자연수 집합을 정의역, 정수 집합을 공역으로 하는 함수를 잡으면 자연수 집합의 원소와 정수 집합이 1대1 대응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수 집합과 정수 집합의 크기가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리수 집합은 실수 집합은 어떨까요? 또한 다른 무한 집합의 크기는 어떨까요? 우선 집합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카디널리티란 집합의 크기 또는 농도를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1, 2, 3 집합의 카디널리티는 3이 됩니다. 이처럼 유한 집합의 카디널리티는 자연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한 집합의 카디널리티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수학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수를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수 집합의 카디널리티를 의미하는 기수는 RF0로 나타냅니다. 카운터블 셋이란 셀 수 있는 집합을 의미합니다. 자연수 집합으로 1대1 함수가 존재한 집합을 의미하는데요. 앞서 얘기한 정수 집합도 카운터블하지만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자연수 집합보다 작은 유한 집합도 카운터블 셋입니다. 그럼 이번엔 자연수 집합과 유리수 집합의 크기를 비교해 봅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집합의 크기는 같습니다. 1대1 대응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연수 집합에서 유리수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을 바로 찾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좌표평면의 격자점을 생각할 것입니다. 좌표평면에서 제1삼변의 격자점들 중 A와 B가 서로 소인 점 A, B의 집합을 A라고 하고 자연수 집합과 A, 유리수 집합의 카디널리티가 모두 같음을 보일 것입니다. 증명의 편의상 양의 유리수만 생각합니다. 임의의 양의 유리수는 B분의 A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A와 B는 서로 소인 자연수고요. 그런데 여기서 A와 B의 순서상이 좌표평면 위의 격자점에 대응되기 때문에 유리수를 좌표평면의 격자점에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연수 집합과 격자점 집합 A를 비교할 것입니다. 위 그림처럼 대각선 방향으로 모든 격자점과 자연수를 대응시킬 수 있고 A의 원소는 저중 서로 소인 것만 포함되기 때문에 A의 카디널리티가 N의 카디널리티보단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A의 원소 중에 Y좌표가 1인 것들을 생각해보면 X좌표가 모든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N의 카디널리티가 반대로 A의 카디널리티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유리수 집합 Q와 서로 소인 격자점의 집합 A, 자연수의 집합 N의 카디널리티가 모두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리수 집합과 자연수 집합의 크기가 같다. 다시 말해 유리수 집합이 카운터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수 집합은 어떨까요? 정답은 카운터블하지 않다입니다. 우선 i를 0과 1 사이의 실수들의 집합으로 정의하겠습니다. i와 r의 크기가 같으면 탄젠트 함수를 이용하여 1대1 대응을 쉽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i의 카디널리티가 n의 카디널리티보다 크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는 칸토어의 대각선 논법을 이용하여 증명할 수 있는데요. 자연수 집합에서 i로의 1대1 대응함수 f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모순을 보입시다. 임의의 실수는 소수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때 n번째 자연수에 대응되는 실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때 대응되지 않는 실수 0.b1, b2 이런 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bi를 aii 플러스 1 그리고 aii가 9인 경우에는 0으로 잡으면 위 실수로 대응된 자연수가 없음을 알 수 있죠. 지금까지 자연수 집합, 정수 집합, 유리수 집합의 크기가 같으며 집합 i와 실수 집합은 이들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자연수 집합의 카디널리티를 α0라고 한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런데 이들 사이의 집합도 존재할까요? 즉 자연수의 집합보다는 크고 실수 집합보다는 작은 집합은 존재할까요? 이것이 게오르크 칸토어의 연속체 가설입니다. 원소가 자연수보다는 많고 실수보다는 적은 집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속체 가설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그가 남긴 몇 가지 사실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자연수의 멱집합을 다음과 같이 표기할 때 다음 식이 성립하여 자연수의 멱집합과 실수 집합의 카디널리티가 같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자연수 집합의 카디널리티를 RF0로 표기했으니 자연수의 멱집합은 2의 RF0승으로 표기하고요. 마지막으로 RFN으로부터 RFN 플러스 1을 RFN보다 큰 기수 중 가장 작은 기수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의하면 RF0, 1, 2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겠죠. 이제 칸토어의 연속체 가설을 다시 기술하면 다음 식이 됩니다. 이 식의 0을 n으로 일반화한 일반화 연속체 가설은 다음 식이 되고요. 칸토어는 이 가설을 제시했지만 끝내 풀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연속체 가설의 결론은 괴델의 불안정성 정리로부터 도출되었습니다. 그의 정리에 의하면 연속체 가설은 ZFC 공리계에서 증명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참이라고 해도 거짓이라고 해도 무모순이란 것이죠. 때문에 현대 수학에서는 연속체 가설을 공리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써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